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영화를 통해 함께 공감하는 시간, 혼자 가는 카페입니다. 오늘도 영화와 함께 특별한 나만의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안녕하세요. 혼자 가는 카페 진행자 저는 나윤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빈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연휴가 꽤 길었어요. 네, 이번에 그러네요. 정말 황금 연휴처럼 여행 가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았대요. 네, 공항이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날씨가 그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쌀쌀했죠? 비도 오고 맞아요. 약간 갑자기. 그런 것 같아요. 그 기간 안에 저기를 갔다 왔어요. 포천을 갔다 왔어요. 오. 잠깐 이제 어떻게 겸사겸사해서 네네네. 갈 일이 있어서 그 근처라 갔었는데 출렁다리가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맞아요. 제가 갔는데요. 네. 꽤 길고요. 네. 엄청 출렁출렁. 무서웠어요. 출렁출렁. 근데, 그게 Y자 출렁다리라 그러고 뭐 계곡도 되게 유명한 뭐죠? 그 뭐 비둘기낭 폭포 뭐 이런 거 있고 있대요.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두 갈래 이렇게 나눠지는데 중간 정도에 갔다가 한번 고민을 하고 다시. 그냥 왔어요. 이게 중간 처음에 스타트에서 좀 짤막하게 네.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꽤 긴데 정말 길어요. 그리고 정말 출렁거려요. 그 날씨도 바람 그날 불어가지고. 날씨가 흐렸어요. 내가 어린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 5월 네. 5일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꽤 많았고 그때부터가 축제 기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먹거리랑 장터처럼 열려서 이제 열심히 맛있는 거를 먹고 이제 힘내서 한번 가보고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정말 처음 스타트에서 안 가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랬었거든요. 아니, 올해는 이상하게 바람이 한번 불면 돌풍이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봄이 지금 5월인데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잖아요. 5월이. 네, 근데 추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봄이 이러다가 그러니까 어떤 날은 참 맑고 맞아요. 정말 좋은 날이 있잖아요. 안 그러면 추워요. 그러니까 10도를 그냥 넘나들더라고요. 그 이번에는 날씨가. 따뜻하게 봄의 어떤 기운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차이가 너무 심해서 네. 이러다가 이젠 여름이 장마가 오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경량 패딩 입다가 바로 반바지 반팔로 가겠구나. 정말 그날 같은 경우는 얇은 패딩이 꼭 필요한 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포천이라 그랬어요. 지방이라 그랬는지. 더 춥죠.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어디 뭐 다른데 좋은데 또 다녀오셨나요? 그죠? 저는 뭐 어버이날도 있었고. 특별히 어디 밖으로는 막혀서 안 나갔고 엄마랑 어버이날 이제 콩클라베를 보고 왔어요. 네, 교황님 이제 선출됐잖아요. 네네네. 미국인. 공교롭게도.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원래 했었던 건데 재개봉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런데도 좋은 자리가 없더라고요. 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보기에는 개봉해서 신작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때 사회 이슈가 되면 네네네. 그거를 이렇게 보는 추세인가 봐요. 그리고 영화가 친구들도 이제는 많더라고요. 주말 평일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네. 원할 때 뭐 개봉도 그래서 요즘은 주말 개봉이 네, 아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좀 바뀌고 있어요. 이게 많이 바뀌었구나.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게 뭐 텔레비전에서도 몇 번 해줬던 거래요. 콩클라베가. 좋았나요? 일단 이슈화돼서 보긴 했는데 네. 일단 그 사람의 내면 추기경들이라고 해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죠. 네. 이 영화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한번 우리 나중에 기회 되면 네. 한번 우리 또 한번 생각해서 선택을 해서 해봅시다. 네. 그리고 어제는 뭐 지인하고 네. 인천에 제물포를 갔다 왔거든요. 듣기만 해도 참 정감 가네요. 제물포. 그쵸? 거기 이민사 박물관이라는 데를 네네네네. 가게 됐어요. 네. 모든 문물이 인천으로 먼저 들어왔더라고요. 항구 도시라. 네, 항구가 이제 개항이 되면서 네. 먼저 그쪽으로 들어왔고 우리나라 이민사도 거기서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와이로 이민을 가게 된 그 역사 뭐 이런 거 듣고 하와이 사진 신부라고 사진만 보고 이제 하와이로 몇 달이 걸쳐서 이제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뭐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나라 독립자금 대고 막 이런 그러니까 사진만 보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신부가 그냥 사진만 보내고 그냥 신부가 가는 건데 거기에 있는 이제 이민 간 청년이었던 남자분들이 다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된 아저씨가 됐는데 청년 사진을 보내서 어머
갔더니 20살이 차이가 나고 뭐 야, 이런 그건 정말 좀 역사가. 너무 안타깝다. 그쵸? 그쵸. 그래서 막 그런 내용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악착같이 살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쌀 한 바가지를 옆으로 놔뒀다가 우리나라 독립 88 올림픽 때 그런 네. 이민자들의 도움이 엄청 많았대요. 대단하네요, 네. 정말.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서 어디 외국만 다닐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알고 보면 역사도 배울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맞아요. 저도 그때 그 포천을 저희 엄마를 모시고 같이 갔었거든요. 네. 그때 근데 그 엄마한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만 네. 다 돌려도 못 돈대요. 좋은 맞아요, 곳이 너무 맞아요, 많고 맞아요. 몰라서 못 가는 거지. 우리가 흔히 맞아요. 알려진 곳은 뭐 유명한 곳들이 있고 그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좋은 곳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 그런 것 찾아다니면 정말 뭐 외국을 갈 시간이 없는 거야. 한국만 맞아요. 못 도니까 나.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걸 느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져 있구나. 우리나라가 좀 지배를 많이 받았잖아요. 뭐 일본의 지배 받아서 이쪽 땅은 뭐 일본처럼 꾸며놓고 그런 데도 있고 신기한 게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곳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떤 역사적인 내용이라든가 알고 보니까 달라요. 많은 이야기들 담고 있는 곳들이 많아서 또 그거를 알고 그곳을 찾아가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데도. 그래서 한번 좀 열심히 한번 찾아서 좀 다녀보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좋은 곳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게 교육이 먼저 앞서야 돼서 찾는 게 어렵잖아요. 아이들 아직도 아이가 아직 중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이라 이제는 제가 고등학생인가요? 가는데. 네, 고등학생. 그렇군요. 고등학생이군요. 아무튼 바쁘죠, 뭐 고등학생이 제일로 바쁘잖아요. 제일 바쁘죠. 예. 공부하느라 또 친목 활동하시느라. 또 고등학생 엄마도 그 못지않게 참 바쁘고 부담스러운 맞아요. 시간이에요. 네, 금방 또 지나가겠죠. 그럼요, 지나갑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선택한 영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코너에서는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인셉션입니다. 이제 어떤 영화인지 우리 해피비님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인셉션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소개할 영화는 2010년 7월에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의 하이스트 영화 인셉션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이 10년간 시나리오를 쓰고 다듬은 작품으로 유명하죠. 주인공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시작으로 와타나베 켄, 조셉 고든 레빗, 마리온 꼬띠아르 등 화려한 등장인물로 정신없이 지나가는 내용의 영화임에도 집중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2020년과 23년에 재개봉하기도 했고요. 인터스텔라, 다크나이트와 함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최고작으로 꼽힙니다. 맞아요. 이분이 10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네. 10년 동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이 뭐 영화 내용을 보면 이제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데 그 담고 있는 메시지라든가 네, 맞아요. 감독이 하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걸 표현하려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었을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우리 또 낯익은 배우 나오잖아요. 마리온 꼬띠아르라고 네, 네. 우리가 얼마 전에 두 했던 내일을 위한 시간에 나왔던 그 맞아요. 배우가 이제 디카프리오의 아내 역으로 출연을 하고 영화가 네. 참 정말 볼만하고 이 감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네, 영화 한 작품에 한 영화가 한 3-4가지 작품이 이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왜 꿈별로 완전 확 변하잖아요. 정말 거기서 뭐 진짜 쉬운 내용 같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렵죠. 그리고 그렇게 뭐 흔히 맞아요. 볼 수 있는 소재는 아니에요. 맞아요.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훔친다는 정말 기발한 생각인데 그거를 이제 한 발자국 뒤로 조금 떨어져서 본다면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해피비님이 줄거리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네, 타인의 꿈에 들어가 생각을 훔치는 특수 보안 요원 코브가 주인공입니다. 네, 네. 디카프리오. 네, 그를 이용해 라이벌 기업의 정보를 빼내고자 하는 사이토는 코브에게 생각을 훔치는 것이 아닌 생각을 심는 인셉션 작전을 제안합니다. 성공 조건으로 국제적인 수배자가 되어 있는 코브의 신분을 바꿔주겠다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최강의 팀을 구성, 표적인 피셔에게 접근해서 인셉션 작전을 실행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들과 마주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꿈 대 현실, 시간, 규칙, 타이밍 모두 완벽해야만 하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인셉션 작전이 시작됩니다. 네. 정말 이게 이제 주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뭐 좀 전에 줄거리에서 말씀하셨듯이 국제적인 수배자가 나오고 하는데 뭐 이 또 왜 국제적인 수배자가 되냐고 설명하다 보면 또 그것도 맞아요. 시간이 좀 길어서 대략적인 지금 이렇게 아웃라인 정도만 설명을 하는 거고 네. 사실 이게 많이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영화긴 해요. 네. 맞아요. 느껴지는 한 부분만 한참 생각해도 뭐 그렇죠. 시간이 맞아요. 다 갈 것 같아요. 정말 여기에서 이 영화에서 내포하고 여기 뭐 감독의 어떤 영화관 그런 작품 세계관이 좀 그 한 부분만 타겟팅을 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저희가 맞아요. 이번 방송을 녹화를 하는데 다 한 10회차로. 쏟아도 예,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이 영화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셨어요, 해피비님은? 아, 일단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와, 꿈을 저런 소재로 다룬 게 많이 없잖아요. 네네네. 또 꿈을 또 소재로 다뤘는데 내용이 플롯 구조라서 이제 뭐 사건들 간의 인간관계 흐름을 이렇게 중시해서 나가서 네. 어렵진 않았지만 네네. 꿈속의 꿈이고 꿈속의 꿈이고 시간이 20배 늘어나고 처음에는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이게 꿈을 소재로 했다는 게 되게 저는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약을 제조하는 업체가 거기 그런 데 갔더니 노인들이 다 꿈속에서 있는 그 장면을 봤을 때 그리고 또 마리오 꽃띠아르 꽃띠아르도- 멜이라는 역이죠. 네, 예. 거기 아내. 예. 아내도 예. 그 꿈속에서 있다가 꿈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결론은 네, 그렇죠. 그렇게 된 빠져나오고 거잖아요. 현실 부정을 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또 사건이 일어나고 네. 이제 그런 것들도 내포하고 있죠. 꿈이 너무 좋았던 거죠. 꿈속에 살고 싶었던 거지. 그 구분을 마음이 못 하는 거죠. 예. 네. 그 마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쁜 꿈에 살다가 깨보면 현실은 이게 아닌 거니까 그 네. 꿈속에 있는 기분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보고 또 보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또 그 멜이라는 그 부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이 코브 이제 네, 디카프리오의 가장 무의식의 그 배제적으로 깔려지는 이제 죄책감이라는 거가 이제 발현이 되면서 또 사건에 영향을 주고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일단 이 이제 영화 내용 줄거리를 이제 말씀드리고 영화에 대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아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봤다가 조금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이런 소재의 영화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영화 이제 시작하면서 저는 조금 이제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영화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시고 영화를 더 재미있게 또 여기서 하는 말들 어떤 내용들을 좀 편안하게 조금을 좀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어떤 작품 세계가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또 구조적으로 복잡한 주제들을 근데 그거를 우리 일반 대중들에게 그 대중적인 장르라는 영화 안에 담아내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감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큰 맥락을 보게 되면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제 그 다루는 영화들 속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게 시간이 나와요. 시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떤 시간에 대한 구조와 왜곡된 것들. 근데 뭐 이런 그러니까 시간의 구조나 왜곡된 영화 중에서는 뭐 메멘토라는 영화, 뭐 기억상실증 환자에 대한 그런 영화들이 있죠. 그 역순으로 전개하고 네. 인셉션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영화는 그 꿈의 어떤 층마다 꿈에 또 꿈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의 어떤 다르게 흐름 또 인터스텔라라는 작품도 있어요. 아, 인터스텔라. 그럼 이제 뭐 블랙홀에서 블랙홀 근처에서 어떤 시간에 대한 지연이나 이러다 네. 보면 또 상대성 이론 기반이나 참 쉽지 않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또 맞아요. 테넷 얼마 전에 영화 테넷은 시간의 역행을 소재를 하고 있어요. 이렇듯 또 시간을 소재를 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전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굉장히 퍼즐 조각처럼 그러니까 배열을 해서 그러니까 관객들이
굉장한 그 지적 호기심을 좀 유발을 하고 맞아요. 참여하게 하는 그런 전통적인 어떤 직선적 그 내러티브를 자꾸 이제 해체하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나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뒤섞여서 또 하나는 굉장한 고도의 과학 지식. 그 과학적인 지식의 기반이 그 철학이랑 융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터스텔라도 마찬가지고 테넷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소재를 다루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작품도 마찬가지지만 모호한 결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열린 결말을 해서 보는 관객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몫은. 그러니까 이렇듯 이런 좀 독창적인 이런 특징을 좀 갖고 있는 이 놀란 감독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를 기본식으로 좀 베이스로 갖고 있다면 이 영화도 또 이분의 다른 영화들도 보시기가 조금은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정말 한마디로 딱 추격하는 대사가 있어요. 이 영화는. 뭘까요? 저한테도 기대되네요.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 굉장히 공감하는 동의하는 그런 대사 중에 하나인데 그 코브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소재가 생각을 훔치는 거잖아요. 네. 네. 여기서 딱 한마디로 영화를 정의를 하자면 생각에 대해서 생각은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다. 죽이기도 힘들고 전염성도 강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매일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느끼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맞아요. 영화에서의 어떤 이 생각이라는 거, 사람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그 이면에 또 다른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아주 이 복잡하고 좀 여러 가지 이제 구조라든가 다양한 성에서도 한마디로 그냥 단축하자면 저는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대사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싶었어요. 저도 이 문장을 최고의 문장으로 선택을 했었거든요. 죽이기도 힘들고 네. 전염성도 강하다. 그런 것 같아요. 멋지지만 참 무섭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바꿨을 때 내가 이 나의 생각을 바꿨을 때는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기 완전히 다 때문에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어떤 인셉션에 표현하기 좋은 이 영화에 대한 설명이 되는 대사였지 않았나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멋진 말이네요. 그러면 한번 잠깐 영화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네. OST. 예, 저는 이제 그 에디트 피아프라는 이분의 이제 가수가 나오는 음악인데 노래가 나오진 않아요. 음악으로 나오는데 제목은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장면에서 나오냐면 킥이라 그러죠. 이 영화 속에서 킥이라는 거는 이제 꿈과 현실에서 이제 깨어날 수 있게 하는 이제 방법인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충격요법처럼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슬로우 모션처럼 나오는 음악인데 제가 갖고 온 거는 이제 노래로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C'est payé, balayé, oublié. Je me fous du passé avec mes souvenirs. J'ai allumé le feu, mes chagrins, mes plaisirs. Je n'ai plus besoin de balayer les amours avec leur trémolo. Balayé pour toujours, je repars à zéro.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지금 여러분은 마을 라디오 용산 FM 혼자 가는 카페를 듣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영화를 더 자세히 돋보기를 들여다보듯이 보는 영화 들여다보기 코너죠. 네, 여기서는 등장인물들의 상황과 또 영화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또 우리 삶에 비춰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해피비님은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부분, 생각나는 그런 대사나 있으신가요? 저는 이 토템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거의 뭐 밝혀지고 하는 게 보통 네. 그런 디테일이잖아요. 네네네. 마지막에도 뭐 토템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에 따라 맞아요. 뭐 이게 내 꿈이냐 네 꿈이냐 이게 나오잖아요. 현실이냐 정말. 그래서 그 토템은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 거래요. 왜냐면 무게와 질량과 질감을 알면 네네네. 걔가 이런 속도로 돌렸을 때 얼마나 돌다가 쓰러지냐 이거를 다른 사람이 그걸 알게 되면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영화상에서. 네네네. 그래서 그 토템은 다른 사람이 절대 못 만지게 하고 나만 그게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나만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토템이다라고 나오는데 그걸 봤을 때 아 이거는 자기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세상이 내가 중심이잖아요. 네네네. 내가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내가 들리는 만큼 또 나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걸 토템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맞아. 이 영화에서 이제 토템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이쪽 꿈에서 현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했던 거에 네. 이제 상징적인 어떤 물건을 우리 토템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었죠. 예. 네, 꿈을 설계하는 설계자 꿈에 들어가 있을 땐 그 토템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나를 중심으로 갖고 세상을 살아라. 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심오한 뜻이 있구나 이 토템 안에 물건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유님은 어떻게 뭐 조금 특이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영화 전반적으로 내용은 이제 정말 주제는 생각인 거고 네. 그 생각인 거는 우리 생각은 보이질 않잖아요. 저 그렇죠.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네.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대략적인 것만 추측을 할 뿐인 거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만 본인만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조차도 내 감정 속에 내 무의식에 뭐가 깔려져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심리치료가 될 수도 있고 최면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도 모르는 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참 무의식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감독도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 무의식이 표현한 거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이성이 아니라 무의식은 그 감정에 의해 좌우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의식은 정말 내 내면에 깔려져 있는 의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 주인공 이 코브가 네. 그 부인과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영화 얘기하게 되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길어져서 이제 생략을 했지만 부인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 들어가서 이제 꿈 속에 들어갈 때마다 방해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작동이 코브가 그 가지고 있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방어 기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예상하지 못하던. 근데 우리가 이거를 현재로 대입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한테 내재되어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밑바탕에 깔려 있는 어떤 감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로 인해 가지고 나에 대한 어떤 행동들이 다른 모습으로 표출이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은 뭐라 그러죠? 되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동들이 나의 생각들이 내가 또 밑바탕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거는 생각뿐만 아니라 또 생각이라는 거는 나의 환경이 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렸을 때 나의 환경들 어렸을 때 어떤 나의 경험들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또 뭐 좋은 기억도 있을 것이고 충격적인 일도 있을 것이고 이거로 인해서 어떤 트라우마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것들이 내재돼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들 또 나를 가로막을 수 있는 거는 이런 무의식들이 나도 모르는 어떤 이런 잠재의식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이제 책으로만 읽고 이제 또 이랬던 부분을 영화를 통해서도 정말 그렇지라고 좀 상기시켰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이 영화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왜 이렇게 폭력적일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다 있어요. 싸우고, 네. 다 싸우고 죽이고. 근데 그게 투쟁 도피 반응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석기 시대서부터 뭐 동물한테서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 이 그쵸. 뇌 구조가 맞아요. 그 기본적인 우리가 깔려져 있는 네. 거예요. 두려움이나 공포에 대해서 방어하려는. 예. 그래가지고 이 무의식아는 다 험난한가 보다 하고 저렇게 싸우고 막 무의식으로 갔을 때 뭐 싸우고 또 막 얼음밭으로 가고 서로 죽이고 막 이렇구나 그런 걸까 맞아요, 이런 생각. 맞아요. 이게 되게 막 꿈에 나오잖아요. 네. 들어갈수록 아주 복잡한 거 막 꿈과 현실, 뭐 기억과 무의식의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 상황이 꿈에 좀 반응이 되잖아요. 네. 비행기 기내에서 음료를 많이 마셔가지고 갑자기 꿈에 들어왔는데 비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네. 어렸을 때 텔레비전을 살짝 틀어놓고 잠이 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꿈에서 막 그 텔레비전에 맞아요, 나오는 맞아요. 소리를 들으면서 막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 생각 우리 나더라고요. 예전에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무서운 영화 보면 꼭 나오잖아요. 맞아요. 내 다리 그런 내 나 이런 것처럼, 거. 그런 것처럼 맞아요. 내 다리다. 내 남에 이제 이미 이제 옛날 사람 전설의 고향 아닌가요?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참고로 봤을 때는 이 영화에서 굳이 이제 조금 같이 생각을 좀 같이 하자면 양자 물리학을 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다중 세계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어떤 사건이 여러 가지 결과를 동시에 꿈속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 네. 사건이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꿈속에 꿈이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약간 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양자 물리학 하게 되면 우리가 관찰자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인식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현실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한 내가 그 꿈속에서 했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네가 아무리 그 계획적으로 짜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난관에 또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생각했던 어떤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상대방의 방어 기제로 나와서 예기치 맞아요. 못한 사건을 또 벌어나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나 나의 무의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닌 거야. 방어 기제는 계속 AI처럼 걔가 커지잖아요. 그리고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고 막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 기제를 쓰는 그게 되게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지 못했던 방어 기제가 막 튀어나와서. 이제 영화 중간에 이제 키워드라는 핵심 단어로 찾기도 하는데 저는 잠재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무의식, 사람의 어떤 내면에 깔려져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은 얘기를 좀 내포했던 것 같아요. 해피비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잠재의식, 무의식 쪽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자각몽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네네. 뽑아봤어요. 제가 자각몽이 이 영화 자체가 다 자각몽이잖아요. 설계를 하고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가서 이걸 한번 체험을 하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 만나서 들어간 게 자각몽인데 말하자면 네. 설계를 하고 들어가는 게 자각몽인데 네. 제가 자각몽 책을 재밌게 봤던 책이 있어요. 제레미 테일러 박사의 꿈으로 들어가 다시 살아나라 라는 책인데 이제 사람들 자각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책 읽어보니까 아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을 고혜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그래도 생각보다 좀 쉽더라고요. 고혜경 교수님의 나의 꿈 해석법. 이건 이분이 직접 쓰신 네. 건가요? 아니면은 이건 번역본인가요? 직접 쓰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화 스타일 돼서 좀 약간 좀 이해하기 쉽게 막 그림도 뭐 좀 들어가 보고 네네네. 하면서 읽기 쉽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꿈에 대한 그런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거는 많이 관심 있는 없잖아요. 분들. 아, 뭐 맞아요.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거 정해진 거는 해도 뭐 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작업을 하거나 하진 않으니까. 네네. 그래도 최면에 대한 건 좀 많이 수면이 올라와 있는데 네. 꿈투사 이런 거는 많이 없더라고요. 꿈은 이제 이 교수님이 했던 방법이나 아니면 책 여러 가지 꿈책에 보면은 혼자 꿈 작업하는 게 나와요. 근데 혼자 하기보다 이제
이 교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여러 명이 앉아서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꿈이 나오죠. 뭐 하늘을 날았는데 맞아요. 유니콘이 나왔어. 뭐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갑자기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한 명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한 8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또 꿈투사 얘기를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근데 그 나머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던져주는 거예요. 답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꿈속에서의 내용은 답은 알고 있는데 이제 찾기 위해서 본인들이 가진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유니콘이 나왔다는 건 뭔가 밝은 희망이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뭐 좋은 일은 없으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면서 꿈풀이 수준이네요. 네, 그게 꿈투사 작업이라는 그런 또 세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미 답은 다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저도 네. 한번 추천해 것 주시는 같아요. 책이니까 네.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삶은 모든 투사의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걸 투사했는지 방어 기제가 똑똑해지고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방어 기제가 너무 이게 디테일해지기 때문에 내가 뭘 투사했는지 뭐가 진짜 난지를 알 수가 없대요. 근데 그걸 알려면 무의식이나 잠재의식까지 들어가서 뭔가 실마리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투사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작업이 꿈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멋진 분야네요. 그런 걸 알아가고 탐구한다는 게 자체가. 의식에 말하자면 가장 밑바닥을 한번 훑어서 뭐 밑도 끝도 없이 유니콘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이제 그거를 끄집어 올리는 건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하는 데가 많이 없는 거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걸로 그런 것들이 알고 있어요.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라 다 이게 그 사람들한테 나올만 하니까 나온다고 정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보면 이제 마지막 장면 갖고도 굉장한 이제 뭐 논란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논란이라는 게 이제 열린 결말이어가지고 네,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코브가 돌리는 그 토템이라는 그 팽이가 돌아가면서 이제 그게 스탑을 하게 되면 현실이고 계속 돌아가면 꿈이다 그러는데 영화가 정말 아주 정교하게 막 돌아가다가 이게 잠깐만 이게 쓰는 거야? 흔들려서 쓰는 거야? 뭐 멈추는 거야? 돌아가는 거 그 찰나에 블랙아웃이 딱 되면서 끝나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 가족의 품으로 이 코브가 이제 임무를 완수를 하고 이제 갔는데 그게 과연 꿈인지 아직도 현실인지 뭐 아니면 뭐 림보라 그러나요? 림보. 꿈이 아주 무의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거다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이제 감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코브가 가족을 만나기 중요한 거지.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뭐 중요하지 않다 하는데 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는 건 막 우리 결론 내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보면은 이제 반지를 가지고 반지가 맞아요.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현실이다 아니다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해피엔딩의 어떤 결말을 얘기를 하고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쪽에 이제 무게를 두고서 하는 쪽이 많긴 하는데 참 그거 부분 봤어도 이 놀란 감독의 특유의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메시지를 던진 거잖아요. 보는 사람이 내가 이제 저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화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꿈일 수도 있고 현실일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거나 마무리는 그게 꿈이건 현실이건 간에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 가족의 품으로 가긴 갔어요. 그렇죠. 네. 꿈이든 현실이든 어쨌거나 감독의 말처럼 아까 나유님이 해주셔서 그 마지막에 그 음악이 의미하는 그건 이제 우리가 사담으로 잠깐 음악 나가는 시간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막 자막이 막 올라가면서 제가 아까 전에 틀었던 그 추천했던 그 음악이 나오잖아요. 에디 피아프의 노래가 나오는데 가사랑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사용됐던 게 그 킥이라는 장면에서 꿈과 현실 그 깨어나는 도구로서 사용했던 음악인데 맞아요. 마지막에 이제 자막에서 이제 그 음악이 울려 퍼지는 건 보는 관객들한테 너희가 지금 현실이 아니야 꿈이면 깨어나라. 뭐 이런 거는 그건 굉장히 진짜 뭐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뭐 감독하고 얘기는 안 해봤어요. 제가 제 나유님한테 이 킥에 이 음악이 좀 안 어울리지 않나요? 라고 생각해 물어봤는데 제가 또 마지막에 엄청난 통찰을 꿈에서 감사합니다. 깨어나라라며 칭찬 아주 감사히 듣겠습니다. 네, 뭐 그랬던 부분을 해서 저는 좀 그렇게 인식이 됐고 이 인셉션이란 영화 자체가 굉장히 대중적인 액션 블록버스터예요. 우리가 굳이 장르를 나누자면 보기 액션 영화인데 이게 정말 보면 어떤 존재론적인 그런 질문들을 좀 던지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실에 있는가? 아직도 아니면 내가 지금 사실 현실에 있는가라는 점이 내가 이렇게 있으면서 딴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현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딴 데 막 가 있으면 집중을 못하고 몰입을 못하면 과연 내가 온전히 이 현실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가? 뭐 그런 부분들. 그러네요. 정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무의식을 탐구했던 영화. 그리고 이게 왜 철학이라든가 뭐 인문학이 됐건 아니면 이런 거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사실은 그냥 일반인 분들도 인문학에 너무 박식하시고요. 관심들이 그렇더라고요. 많고 매스컴이나 아니면 매체에서도 다루는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재밌어 하시고 관심 있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제의 영화들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알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정말 마음 공부의 한 부분으로 빠져가지고 그렇죠. 뭐 내려놔라 받아들여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는. 과학적 해석이 많이 바탕이 되면 또 알아듣기도 또 너무 상상 안 해도 되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평점도 어떻게 높을 수 있을까? 저 그런 생각 들었어요. 9점 몇 점 어떻게 이거 다 맞아. 이해를 했나 사람들이 이러면서 다들 맞아요. 똑똑해졌구나.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던지면 던질수록 이런 결말 같은 뭐 열린 결말이 되고 이럴수록 그러니까 우리 관객들이 수동적이라기보다는 막 이런 거를 이제 본인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지식과 배경 그렇죠. 지식과라든가 지식이 가지고 내가 이제 막 해석해보고 내가 경험을 가지고 내가 또 다시 한번 내 스스로한테도 이 영화를 평가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 적용도 해보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영화 자체가.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느꼈을 때 이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고서는 어떤 인간의 무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 그쵸, 생각이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이 나의 어떤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또 그게 나의 어떤 선택들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생각이 다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생각을 하면서도 나한테 얼마나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나한테 얼마나 좀 좋은 생각들 나한테 많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생각은. 그렇죠. 허락을 안 받아도 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막 고민하다 보면 막 거기 헤어나올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또 말하는 거지만 그게 나한테 응원해 주는 것만큼 또 그러니까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생각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생각에서 나오려고 요즘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어요. 네네네. 긍정적인 생각으로 뛰쳐나오려고 이 생각이 겹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게 인생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그쵸. 맞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말을 뱉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들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지고 내 기분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안 좋은 그렇죠. 말을 한다거나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는 뭐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그 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농담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맞아요. 또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그게 정말 진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화는 뭐 인셉션이라서 여러 가지 뜻도 내포되어 있고 여러 가지 뭐 감독의 복잡 난해한 아주 박식한 지식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본인이 가장 여기서 취하고 싶은 부분 하나 좋은 생각을 한번 하자라든가 네. 뭐 생각이 나를 바꿀 수 있다라든가 이런 정도의 하나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키워드를 나한테 대입을 해보면 또 나한테 유익한 시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꿈쓰기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을 막 쓰고 왜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꿈이 나한테 나타났을까 한번 답글을 달아보는 것도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해피비님이 추천했던 곡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OST 곡인 타임을 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까 저도 명대사로 뽑은 대사를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생각은 바이러스와 같아. 끈질기고 전염성이 강해. 좁쌀만한 생각이라도 잘할 수 있어. 한 사람을 가두거나 망가뜨릴 정도로. 이 말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om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